창밖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하게 반짝였고 통유리로 된 사무실 벽면에는 그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흩뿌려진 보석처럼 어지럽게 맺혀 있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규칙적인 에어컨의 낮은 기계음과 가끔씩 들려오는 누군가의 키보드 타건 소리, 그리고 내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나는 뻐근한 목을 뒤로 젖히며 마른 침을 삼켰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는 이미 쓴맛조차 사라진 채 텁텁한 잔향만을 남기고 있었다. 광고대행사 기획 2팀의 대리, 서지수. 그것이 이 거대한 빌딩 숲속에서 나의 이름이자 내가 견뎌내야 할 무게였다. 프로젝트 마감을 앞둔 일주일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다. 지수 씨, 아직 안 갔어? 낮게 깔린, 그러나 공기를 부드럽게 가르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의자를 돌렸다. 그곳에는 팀장, 강도준이 서 있었다. 그는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 한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 정적 속에서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차가운 사무실의 공기를 단숨에 데우는 듯한 뜨겁고도 묵직한 압박감. 도준 팀장은 30 중반의 나이로 어깨에서는 이미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다. 늘 흐트러짐 없는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표정.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열기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아, 팀장님. 아직 조금 남아서요. 이 카피 문구들만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나는 애써 덤덤한 척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내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책상 글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샌드루드 향과 쌉싸름한 담배 향이 섞인 그의 채취가 내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향기였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쓰러지면 팀 전체가 곤란해지니까. 그는 내 모니터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 순간 그의 팔꿈치가 내 의자 팔걸이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그 짧은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기가 마치 전기 신호처럼 내 신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하니까요. 익숙하다는 말, 제일 무서운 거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니까.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툭 내뱉듯 말했다. 그의 시선이 내 눈에 머물렀다가 이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손을 책상 아래로 숨겼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사무실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고 오직 내 책상의 스탠드만이 노란빛을 내뿜으며 우리 사이의 작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이 작은 빛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텅 빈 사무실, 층층이 쌓인 서류들, 그리고 창밖의 무심한 야경.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그리고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이 남은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가 내뱉은 한계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 내가 멈춰야만 하는 경계. 그것은 업무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지만 그를 향한 내 마음의 경계이기도 했다. 그는 한참 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불안한 사람처럼, 혹은 자신이 혼자 남겨지는 것이 싫은 사람처럼, 그는 내 뒤편에 서서 가끔씩 들려오는 내 마우스 클릭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정적은 때로 소음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정적은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이 위험한 긴장감을 즐기라고, 아니면 도망치라고. 나는 애써 마우스를 움직이며 자판을 두드렸다.
하지만 내 신경은 온통 뒤쪽에 머물러 있는 그의 존재에 쏠려 있었다. 그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소리, 그가 옷깃을 스치는 소리, 그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변하는 공기의 흐름까지도. 나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갇혀 있었다. 그가 움직였다. 뒤에서 들려오던 규칙적인 숨소리가 멈추고 구두 굽이 바닥을 짓누르는 둔탁한 소리가 다가왔다. 나는 의자를 돌리지 않은 채로 등 뒤에 무게감을 느꼈다. 그는 내 책상 바로 옆에 멈춰 섰다. 이 부분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 바로 뒤에서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는 긁힌 듯한 거친 질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어디 말씀이신가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의자 뒤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마우스를 쥔 손등 위를 아주 스치듯 지나가며 마우스를 잡았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뜨거운 온기가 내 피부를 타고 뇌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의 손가락 끝이 내 손등에 닿았던 그 지점이 마치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여기,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독자가 숨 쉴 틈이 없잖아.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이 아니라 내 옆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면 그와 눈이 마득히 마주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숨기고 있는 이 일렁이는 감정이 들통날 것만 같았다. 아, 그렇네요. 다시 다듬어 볼게요. 나는 서둘러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앞의 글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내 신경은 오로지 내 의자 근처에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그가 내뿜는 뜨거운 숨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내 옆에 머물며 마치 감시하듯 혹은 지켜보듯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수 씨는 참 성실해. 가끔은 그 성실함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아서 안쓰러울 때가 있어.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이제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사이로 그의 진심 어린 혹은 진심을 가장한 듯한 말들이 스며들었다. 나는 자판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모도니를 바라보았다. 팀장님,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는 것뿐인데. 내 물음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거웠고 밀도가 높았다. 정적 속에서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에게 들릴까 봐 겁이 났다. 쿵, 쿵, 쿵. 그냥. 내가 너무 애쓰는 게 눈에 보여서. 그는 천천히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 의자 등받이에 한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책상 끝을 짚으며 나를 가두듯 자세를 잡았다. 이제 우리는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었다. 그의 셔츠에서 풍기는 샌드루드 향이 더욱 짙게 다가왔다. 비가 온 뒤에 젖은 흙냄새와 나무 향이 섞인 듯한 깊고도 어두운 향기. 그 향기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다. 지수 씨, 지금 떨고 있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없었다. 아주 진지하고 어쩌면 위태로운 물음이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을 하는 순간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그가 알아챌 테니까. 나는 억지로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의 무게가 너무 강해서 마치 내 피부 아래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비겁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지수씨,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내 뺨 근처에 흩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뒤로 넘겨주었다. 손가락 끝이 내 귀 뒷부분에 예민한 살결에 닿았다. 전율이 일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감각과 함께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아주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움직였다. 마치 나를 탐색하는 것처럼, 혹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이 위험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팀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가 내 말을 가로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거칠어져 있었다. 우리는 회사 동료고 팀장과 팀원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의 물음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침묵은 길어졌고 그 침묵 사이로 우리의 거친 호흡만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후 생략. 정적이 흐르는 틈 사이로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물렀다 떼어질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더 깊이 파고들어 주길 바라는 갈증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응시하다가 돌연 내 손목을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잡아 끌었다. 잠시만 나갔다 오죠. 여기는 너무 답답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그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긴 채 텅 빈 사무실의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금속으로 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공간은 비정상적으로 좁아졌다. 좁은 폐쇄 공간 속에 갇힌 것은 우리 두 사람의 육체뿐만이 아니었다. 억눌러왔던 감정의 밀도, 서로를 향한 은밀한 열망, 그리고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싶어하는 본능이 좁은 사각형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숫자가 바뀌는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층수가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뜨거워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며 바닥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시야 끝에는 항상 그의 구두 끝, 그리고 그 위로 살짝 보이는 짙은 색의 슬랙스 자락이 걸렸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스치는 옷감의 마찰음조차 내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지수 씨.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이름 뒤에 아무런 수식어도 붙지 않았다. 그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 이름은 그의 입술을 타고 내려와 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왜 자꾸 피해요? 나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든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이렇잖아요. 나는 애써 담담한 척 대답하려 했지만 끝이 떨리는 목로 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지만 누구도 먼저 문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닫혀있는 문 너머의 세상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차가운 밤이었지만 이 작은 금속 상자 안은 마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다른 차원의 공간 같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엘리베이터 벽면을 짚으며 나를 가로막았다. 그의 팔이 내 머리 옆으로 드리워지자 나는 그가 만든 그림자 속에 갇혀버렸다. 그의 셔츠에서 풍겨오는 옅은 우디 향과 빗물 냄새가 섞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 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상황이라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의 질문은 지나치게 직접적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가슴팍이 내 어깨에 아주 살짝,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다. 그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나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다. 팀장님, 지금 너무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보면 어쩌려고. 아무도 없어. 다들 퇴근했거나 비를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린 시간이야. 지금 이 건물에 남은 건 우리뿐이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는 그의 체온이 내 뺨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의 거친 숨결이 내 이마에 닿았고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으로 전이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쿵, 쿵. 규칙적이지만 급박하게 뛰는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맞물려 하나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손바닥은 크고 단단했다. 그가 나를 자신 쪽으로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끌어당겼을 때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품으로 기울어졌다. 도망치고 싶으면 지금 도망쳐요. 나도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는 속삭였다. 경고였지만 동시에 간절한 애원이기도 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 깃을 꽉 쥐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며 구겨지는 옷감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공유하며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을 만끽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우리 사이를 감도는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오히려 그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열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는 내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려 나를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나가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의 눈동자 속에는 갈망과 위태로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 이끌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그를 따라 발을 내디뎠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리는 밤이었다. 정적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 사이의 공기를 베어냈다. 우리는 지라는 단어 뒤에 남겨진 미완의 문장들이 공중에서 부유하며 무겁게 가라앉았다. 팀장님, 아니 태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의사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내 눈동자를 지나 가늘게 떨리는 내 입술에 머물렀다. 그 시선의 무게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나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작은 조각배처럼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그가 내 뺨을 만지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하지만 그는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바닥이 내 목덜미를 감싸 쥐듯 부드럽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이 목을 타고 내려가 심장 부근에 닿았다. 심장이 덜컥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대답해봐, 지수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정말 그게 전부인지.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지수 씨가 아닌 지수야라는 부름. 그 낯설고도 친밀한 호칭이 내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은 꺼진 지 오래였고 오로지 내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만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작은 빛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정말로 느릿하게 다가왔다. 1mm, 다시 1mm. 그 찰나의 순간들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을 때마다 나는 페부 깊숙이 그의 샌드루드 향을 들이마셨다. 젖은 나무의 향과 차가운 밤 공기,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그의 뜨거운 열기.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셔츠 깃을 꽉 움켜쥐었다. 빳빳한 면직물의 질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그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흉곽의 움직임이 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내 손을 통해 내 심장으로 전이되는 것 같았다. 쿵, 쿵, 쿵 마치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박자로 뛰기 시작한 것처럼. 그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그 안에는 갈증과 열망,
그리고 차마 내뱉지 못한 고통스러운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내 뺨을 스치고 그의 옷자락이 내 팔에 닿는 아주 작은 마찰음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 바로 위에서 멈췄다. 닿을 듯 말 듯 그 아주 미세한 간격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오로지 그가 내 입술을 깨물어 주기를 혹은 이 지독한 갈증을 끝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지수야. 그가 신음처럼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에 담긴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나는 눈물을 흘릴 것만 같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 뒤를 감싸 안으며 나를 제 품으로 완전히 밀착시켰다.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고 그의 단단한 허벅지가 내 무릎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내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키스라기보다는 굶주린 자가 마침내 발견한 생명수와도 같은 갈구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공예품을 다루듯 시작된 접촉은 이내 거칠고 뜨거운 갈망으로 변해갔다로. 그의 혀끝이 내 입술을 가볍게 가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타오르는 듯한 감각. 혀와 혀가 얽히고 서로의 타액이 섞이는 그 원초적인 행위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조차 잊어버렸다. 오로지 눈앞에 이 남자가 주는 압도적인 감각, 그 뜨거운 열기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의 손이 내 뒷머리를 감싸쥐고 더 깊게 파고들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온 그의 손가락이 두피를 자극할 때마다 척추를 타고 짜릿한 전류가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삼킬 듯이 몰아붙였다. 숨이 가빠져 서로의 호흡이 뒤섞이고 젖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시계 초침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창밖의 빗소리도. 오로지 서로의 심장 소리와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그리고 서로의 살결이 맞닿을 때 나는 작은 마찰음만이 이 우주의 전부였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아니,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며 우리를 이 찰나의 영원 속에 가두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을 때 나는 그의 품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위험한 탐닉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파멸조차 달콤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사무실 안에는 차가운 새벽의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스탠드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창밖은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놓아준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각자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태주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판 위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손가락은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채 요동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우리를 감싸고 있던 그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무거운 정적,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아래로 흐르는 진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태블릿 화면의 커서는 깜빡이며 나를 재촉하고 있었다. 글자 하나를 써 내려가기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방금 전에 그 격정적인 순간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나는 애써 무심한 척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자꾸만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내 뒷덜미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가락 끝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 역시 나와 같은 지옥을 걷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점점 걷히고 도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기차게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나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코 같을 수 없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컴퓨터를 종료했다. 화면이 꺼지며 검은 화면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기만 했다. 초췌하고 불안하며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짧게 스쳐 지나가는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미련과 슬픔, 그리고 차마 내뱉지 못한 수만 가지의 단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며 사무실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스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새겨진 그 뜨거웠던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나는 예감하고 있었다.